한국경제TV의 신인규 뉴욕 특파원 연결돼 있습니다. 자, 신 기자, 오늘 미국 증시 전약 후 강의 장세였습니다. 어제 사실 국내 증시부터 또 새벽에 마감했던 유럽 증시가 모두 다 폭락 장세를 연출했기 때문에 그 우려를 미국 증시도 고스란히 반영을 하면서 하락 출발했었는데 결국에 상승 전환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까 짚어주신 대로 미국 증시가 오늘 하루 롤러코스터를 탄 날이었습니다. 어디서 변곡점이 생겼느냐를 볼 필요가 있겠는데 현지 매체들은 오후에 있었던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기자회견과 증시 상승을 연관해서 엮어서 보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살펴보면 사실 기자회견 이전부터 떨어졌던 지수가 조금씩 위로 올라가는 경향성은 있었습니다. 연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어제 짚어드렸던 대로 월가에서 현실화될 수 있다고 봤던 빅스텝 시나리오 3월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 가능성이 점점 흐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패드워치 데이터에 따르면 연준이 3월 금리를 0.25%포인트 올릴 가능성은 86.7%로 높아졌고 반대로 0.5%포인트 인상 가능성은 13.3%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0 베이시스 포인트 빅스텝 금리 인상에 대한 좀 우려가 좀 줄어들면서 오늘 미국 증시가 상승 전환에 성공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관련 이슈가 계속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에서는 현재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현지 시간 오후 정오 이후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추가 제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죠. 주요한 부분들을 살펴보면 자산 규모로 러시아 전체 은행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러시아 국영은행 스베르방크와 러시아 2위 규모의 은행 VTB가 이번 제재에 포함됐다는 점입니다. 이들 은행은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거래도 금지됩니다. 이번에 포함된 곳까지 합해서 제재 대상이 된 은행들의 총 자산만 1조 달러 규모에 이른다는 게 백악관의 설명이고요. 이 재무부에 따르면 이번에 제재 대상이 된 두 곳은 러시아 전체 은행 시스템의 절반 규모 정도를 차지합니다. 러시아 금융기관들이 매일 460억 달러 규모의 이 외환 송금 등을 실시를 하고 그 가운데 80%가 달러화로 이루어지는데 이번에 제재 조치가 이런 것들 배경을 생각해 보면 러시아 금융 시스템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기자회견 질의응답에서는 왜 미국이 스위프트 제재 조치를 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이 뒤를 좀 많이 이었습니다. 이거는 배경 설명이 조금 필요한 부분인데 스위프트라고 해서 전 세계 은행 간 이 달러라든지 국제 통화 결제를 해주는 국제 송금 시스템이 있습니다. 은행마다 스위프트 코드를 받아서 이제 국제 송금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러시아를 이 시스템에서 완전히 배제시켜 버리게 되면 러시아 금융기관의 모든 국제 거래가 한 번에 중단되는 그런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회견 답변에서 스위프트 제재보다 이번에 내놓은 제재가 약하지 않고 오히려 강할 수도 있다라고도 반박을 했는데 이 전면 침공이라는 사태에도 금융기관의 핵 옵션으로 꼽혔던 스위프트 제재가 빠진 것에 대해서는 두 가지 부분으로 해석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하나는 스위프트 조직이 미국의 결정만으로 움직이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러시아와의 무역 비중이 큰 스위프트 조직 내 일부 국가들의 동의가 미처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하나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국제사회가 러시아를 스위프트망에서 완전히 분리시키거나 차단을 시켜버리게 되면 미국 내 기업이라든가 바이어 이런 산업 부분에서도 만만치 않은 타격을 미국뿐만 아니라 서방 세계들도 입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봐야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장에서는 너 죽고 나 죽자식의 경제 제재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제재 수위에 대해서 자세하게 진단 말씀 들어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지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가나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플레이션 공포 역시 커질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책들은 어떤 것들이 마련돼 있습니까? 가장 현 시점에서 가깝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미국에서 에너지 공급이 조금 늘어나기를 바라는 것 정도겠죠. 유가 급등을 의식해서
그 백악관이 갖고 있던 전략 비축유도 풀 수 있다는 언급도 있었고요. 또 조금 아이러니하지만 그동안 친환경 행보를 보였던 바이든 행정부가 이 탄소 배출의 주범으로 지적을 받기도 했던 석유 기업들한테 증산을 좀 해달라 이런 주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상당한 진전을 보이는 미국과 이란의 핵 합의도 이 진전이 좀 이뤄지고 있는 배경에 사실은 원유 공급이라는 요인이 하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 미국과 이란과의 핵 합의가 복원이 되면 그동안의 제재로 시장에 나오지 못했던 이란산 원유가 하루에 100만 배럴씩 나올 수 있다는 분석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대책들이 한 번에 조갑적으로 다 이루어진다고 해도 여러 이 수급의 다이나믹스라고 합니다. 수요와 공급 등을 고려를 해보면 유가와 같은 이 원자재 상승 압력을 모두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이 산유국도 그렇고 에너지 분야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예측이기는 합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